혹시 티 없이 결백한 삶이라는 거 아니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막 오다가 막 못 밟고 그랬던 저도 것 같아요. 티 없이 결백한 삶을 저도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호가 붙어진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쵸? 그러네요. 어떤 삶일지 그냥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분은 바로 일찍이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광주 여성교육길이잖아요. 근대 여성교육길. 그래서 여성교육이 시작된 수피아 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원래 나주에서 태어나셨는데 광주까지 유학을 오신 거죠. 와. 유학 오셔서 기숙학교에서 이제 여성 근대 교육을 받은 분이죠. 아, 어려서부터 기독교. 네, 여기 수피아 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근대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애국 정신과 또 독립 정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제 상생의 정신 이런 네. 것들을 함께 배우시면서 네. 나만이 배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함께 공부를 하고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 학생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독립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 아시죠? 이분이 이제 수피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일학교, 아까 서석평 선교사님이 세웠던 이일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일경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왜요? 왜? 잡혀갔냐면 바로 그 광주 학생운동 했을 때의 일이 적발되어서 그때 학교 수피아 학교 다닐 때 백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반지를 나눠 낍니다. 음반지를요? 네. 조직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 서로가 서로를 서로도 사실 알아보게. 몰랐어요. 1대1로만 연락을 했다고. 음반지 하나. 점조직처럼. 네. 왜냐면 우리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밀리. 네. 독립운동을 할 때. 그래서 음반지로 나눠 끼고 항상 태극기를 가슴 안에 갖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태극기를 꺼내서 보여주고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나라를 살리는 애국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오. 계몽운동을 가르쳐주고 이제 글씨를 깨우쳐주는 그런 교육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백청단 일원 중에 한 분이 사상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이제 집에 자택 수사를 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백청단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관련자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광주에 이제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1980년도 5월에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5.18 있었죠. 예. 네. 5.18이 있었죠. 네. 그때는 이 선생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분은 이때 광주 안 계셨어요. 볼일을 보러 서울을 가셨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내려오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군인들이 와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자명 때리고 잡아가고 있어요. 선생님 오지 마세요. 절대요. 왜냐면 이전에도 계속 감옥에도 갇히시고 네. 민주 인권을 위해서 항상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와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 선생님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차가 끊기지 않았을 때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광주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 광주의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하시죠. 당시 YWCA 건물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전일빌딩 뒤 뒷건물에 거기 YWCA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투사회보를 만드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수습 대책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민주화 운동 열사로 이제 나중에는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또 감옥에 잡혀가셨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유로. 왜 광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실 거, 그거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 때는 서서평이 또 나환자의 어머니였다면 광주의 어머니였다면 이 현대로 넘어와서는 조아라 선생님이 근데 그 근대 교육이 이렇게 이어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걷는 길이 우리가 120년 전에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걸으시면 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근데 엄청 오르막이네요. 다. 네, 여기 양림동 언덕 그 네. 산을 사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그때는 비싸지 않은 땅이었죠. 그래서 성교부에서도 이곳을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저긴가요, 저기? 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유진배 선교 기념관인데요. 여기 지금 저희가 오다 보니까 계속 기념관, 오행 기념관, 그리고 유진배 기념관. 네. 다 네. 이름이 남성 선교사님들의 이름이에요. 오, 근데 저희는 길이 무슨 길이죠? 여성. 성주 여성 네. 교육길이잖아요. 교육길에 왜 남자 선교사님들의 이름만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분들이 약간 나의 이름을 알리는 걸 부끄러워하셨나? 그랬을까요? 자, 누가 반대했나? 조선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소시대. 당시 아까 말씀도 드렸죠. 여성들의 이름도 없었을 때도 없어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고 했었잖아요. 여성들의 기록이나 분명히 그 당시에 살아 계셨는데 살아 계셨고 존재했으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의 존재였다는 게 여기서도 들어요. 그래서 유진배 선교 기념관을 저희가 온 이유는 이 선교 기념관 지하에 바로 선교사님들의 기념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지하예요? 그나마 여성 선교사들의 사진과 그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 곳이 흔적들이 있어요.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 지하에 저희가 그래서 여성들 코스로 여기를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유진벨 선생님은 누구세요? 유진배 선생님도 오웬 선교사님과 함께 네. 이 광주 1904년에 광주에 처음 들어오게 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진배 선교사님과 마가렛배 선교사님이 함께 이 수피아 여학교를 세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유진벨 선교기념관 지하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 여성 선교사분들과 양림동의 선교사들이라는 선교사들. 관이 여기 지하에 양림동 선교사들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이곳은 꼭 이 길을 다시 다니실 분들은 꼭 여기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지하. 봐야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 지하에 들어가시면 서석평교 선교사님이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을 양성을 하셨죠. 네. 양성할 때 뭐가 필요하죠? 책. 책 필요하죠. 네. 그래서 실용간호학 전서라는 책을 번역하셨어요. 번역 편찬하셨거든요. 네. 그 책이 여기 밑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 엄청 중요한 곳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간호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그 교과서가 이 지하에 있고요. 그래서 복본이긴 하지만 이렇게 있고 그 당시 양림동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사진들 그리고 여성 선교사들의 사진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어우. 등산이라고요? 거의 산 등산이나 다름없죠? 거의 끝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두곡길을 오시는 분들께 운동화와 네. 또 꼭 물을 좀 마시라고 오, 안내를 해드려요. 정말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산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안내해드려야 또 허리 아프시거나 또 힘드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고지를 드립니다. 자, 이 좋은 계단, 예쁜 돌계단 오.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 뭔가 정리된 곳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와, 바로 선교사 묘역입니다. 와, 선교사 묘역.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곳이 120년 전에 이 광주 선교부에 도착하셔서 네.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묵념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 일동 묵념. 바로 네. 아까 저희가 오행 기념각 갔었죠? 네. 네. 거기서 오행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묻히시면서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이곳 이제 선교사 묘원이 되었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는 남장로교 선교부가 파송되어서 온 광주 선교부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남장로교 선교사들만 묻혀 있는 곳이 이곳 딱
하나밖에 아. 없답니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일무이. 곳입니다. 네,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도 되게 특별하게 이곳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26분이 여기서 잠들어 계시고 저쪽에 보면 저기에도 비석이 있잖아요. 네. 저기는 이제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전라남도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가묘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전주 군산에도 있거든요. 그 묘에 있는 가묘를 여기다 세워서 함께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묘를 함께 모아놓은 곳이에요. 저기는 22분의 가묘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공간으로서 이곳이 되고요. 사실 아까 이제 양림동 설명드릴 때 그 도깨비골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산 언덕 위에 풍장을 했던 곳이래요. 바람풍. 네. 장례할 때 예. 네, 장례식 할 때 풍으로 장례를 한다가 바람과 뭐 동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례 풍습을 지내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묻히게 됐고 또 선교사들이 양림골 모두가 그런 풍장터라고 또 했었는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생명의 언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의 정신이 이렇게 지금 묘원으로 남아서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좀 숙연해지는데요. 네.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코스로 가시죠. 어느 쪽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양림동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광주에 높은 곳이 없잖아요. 좀 시원한 느낌 그러세요? 조금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 처음 올라와 보세요? 처음은 아니고, 처음은 아니에요? 아니고. 근데 이런 곳이라는 걸 아셨나요? 저희도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러시군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는 알지는 못했었죠. 그러셨군요. 네. 여기가 1904년, 그러니까 광주 선교부가 이제 양림동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근대 교육과 종교와 이런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곳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 언덕에는 사실은 이제 죽음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생명의 땅으로 교육의 땅으로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된 공간으로서 이제 이곳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게 될 곳은 허마르다 허철선 선교사 사택입니다. 허마르다? 허철선 철선. 선교사 사택입니다. 바로 이쪽인데요. 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숲 안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사택이 있죠. 여기는 바로 허마르다 허철선 선교사님의 사택이에요. 네. 여기서 뵐 분은 바로 허마르다 선교사님입니다. 1964년에 결혼해서 1965년에 이제 광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녔던 지금 시대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 광주 여성길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죠. 그 기독교 병원 원목으로 이제 허철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네. 허마르다 선생님은 이제 같이 여기 그 코리아 타임즈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삼양 타이어 회사 같은 데 가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광주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980년 5월 이분이 기독병원 원목으로 계셨잖아요. 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5월 달에 5.18.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 당시에 기독병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의사인 내가 봐도 총상을 입고 온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 이거는 심상치가 않아요. 어떻게 군인이 일반 시민들한테 총을 시민한테. 쏠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허철선 선교사님과 허마르다 선교사님은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 기록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이곳 사택 암실에서 그 사진을 인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그리고 허마르다 선교사님이 기자로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5.18의 참상을 기사로 써서 해외에 알리게 돼요. 광주 이제 남장로교 선교부에 알리게 되어서 해외로 알리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게 됐고요. 당시 5.18 때 그 개헌군에 쫓기고 있던 학생들을 이곳 사택 다락방에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독병원에서 그 참상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다 숨겨주었고 그래서 그때의 기록이 이 허철선 선교사님, 허마르다 선교사님의 딸인 제니라는 제니의 다락방이라는 책에 그때의 그 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속에서 그 5.18 개헌군에 쫓기던 시민들을 숨겨줬던 그런 장소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5월 어머니들이 주는 5월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어요. 허채서 선교사님은. 그리고 허채서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광주에 나는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아까 갔었던 선교사 네네. 묘역에 허채서 선교사님의 유해의 일부가 묻혀져 있습니다. 광주를 위해서 또 광주의 진실을 위해서 또 알려주는데 큰 일을 해주셨던 허마르다 선생님과 허채서 선생님을 우리가 이곳에서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 이곳은 어딘가요? 네, 여기는 바로 수피아 여고입니다. 저희가 수피아 여고. 보게 될 수피아 학교죠. 수피아 오. 여학교. 네. 네. 그 광주 도읍길에 이제 수피아 여학교인데요. 네. 저희가 이 도읍길이 근대 여성 교육길이었잖아요. 네. 바로 근대 여성 교육이 시작된 그 장소가 아. 바로 수피아 여학교였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자, 오래전? 아주 오래전 옛날 옛날 옛적에 자 여기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이 의료 사업과 교육 네.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제 먼저 막 선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가르치고 세워야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진배 선교사, 마가렛배 선교사, 네. 이제 마가렛배 선교사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수피아 여학교를 그 사택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공간이 필요하다고 또 남장로교 선교부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었던 스턴트 여사가 이제 자기 동생이 일찍 죽은 자기 동생이 제니 스피어의 이름으로 네. 이곳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피아 학교가 되게 됩니다. 네. 광주 여학교였던 게 수피아 여학교로 이제 변하게 되죠. 이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수피아 여학교 건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학교고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곳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 때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예. 네, 공부하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가장 안전한, 집 밖에 안전한 공간이 바로 학교였어요. 여성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이 학교는 기숙사 학교였고, 아, 기숙사 거기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내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무슨 공부냐. 그렇지만 여기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입이라도 하나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있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여기서 성경 교육만 한 게 아니죠. 네. 음악, 산수, 과학 여러 가지 또 직업에 관련된 교육들까지 모두 다 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근대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숙사 생활하면 주말에는 집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집에 가죠. 네. 집에 가게 돼서는 그들이 집에서 그냥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집으로 가게 되면 그 동네에 자기가 배운 것들, 동네에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또 자기가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내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나만의 이거를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었죠. 내가 배운 혜택을 함께 나누자라는 교육까지도 받아서 이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나와 광주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라는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를 딱 계속 듣다 보니까 뒤쪽에서 지금 여학교 특유의 이제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데 이 예전에 여학생들이 이제 약간 좀 교육 제대로 못 받고 했던 상황에서 이런 학교가 생기고 선교사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뒤에서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맞아요. 오늘 너무 이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 두읍길 네.
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몰랐던 인물들도 이렇게 네. 알게 되고 서수평 네. 선생님이나 뭐 우리 예. 저희가 이제 가면서 이제 조금 봤던 분 이름도 있는데 네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가지고 너무 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띵송님 어떤? 네,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니던 길이었는데 아 여기 광주에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기도 하고 뭐 선교사부터 저희 옛날 역사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이게 쭉 이어져 온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기록되지 않았던 그분들이 이곳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 120년 전에 그분들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세우고 또 그 여성들의 역사를 함께 세우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공간 그리고 지금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그분들의 손길과 그분들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투어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 한번. 광주 여성가족재단에 전화를 하시거나 또 이제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네. 이제 두옥길, 백단식길, 홍단식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여성길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인 이상 되면 이 길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번 이 길을 한번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긴 하네요, 진짜. 네, 역사도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설명을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저희 혼자 와서 이렇게 양림동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느낌으로 완전 다르게.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엔딩을 할 건데 같이 해보실까요? 네. 저희 두 발로 걷는 길이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길이에서 하는데 길이에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저는 돼요. 네, 가운데로. 제가 네, 저희가 멋있게 만들어 날개가 드릴게요. 되어드릴게요. 네. 둘, 셋 하고 하시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둘, 셋. 둘, 셋. 두 발로 걷는 길이에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